자, 이번 시간에는 모델 평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델 평가 일반론과 그리고 ROC 커브와 운용 특성 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 평가 일반으로 보면 모든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나의 알고리즘 내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달리 줌에 따라서 예컨대 DB 스캔을 놓고 보면 에플론 값이라든지 아니면 맥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K-민셋은 K값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달리하면서 한 모델 내에서도 한 알고리즘 내에서도 여러 개의 모델 대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성능을 평가할 때는 이 모델 성능에서는 항상 액큐러시를 중심에 둡니다. 그래서 이 성능 평가가 중요하죠. 이 성능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예컨대 오블류표 컴퓨터 매트릭스를 계산하거나 생성해내거나 또는 액큐러시를 계산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 액큐러시도 단순히 true, false, true, negative뿐만 아니라 true, positive, true, negative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성능 지표가 있습니다. 예컨대 kappa statistic이라든지 sensitivity, specificity, 또 precision, recall 등등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는 ROC 커브라는 것이 있죠. 간단히 보면 accuracy란 total prediction 분의 제대로 예측한 predictio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컨대 A 클래스, B 클래스가 있는데 A라고 예측했다, B라고 예측했다. A를 A로 보고 B를 B로 봤죠. 두 개를 합치면 액큐러스입니다. A, B, C가 있을 때 대각선 부분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분류 정확도를 표현한 것을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액큐러스를 판단할 때는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클래스 임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 중에 예컨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1밀리언이 있는데 여기서 예컨대 보안 사고가 난 데이터, 그래서 어떤 보안이 문제가 되는가를 본다면 사고가 난 것은 전체 중에 0.01% 또는 0.001%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두 개의 카테고리 중에 한 카테고리가 굉장히 작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클래스 임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도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대책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리샘플링이 있는데요. 과도한 것은 언더 샘플링을 하고 적은 것들은 오버 샘플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는 코스트 센서티브하게 이 적은 숫자를 가지는 카테고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일종의 웨이트를 더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는 앙상블 기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별도로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들처럼 이렇게 보면 true, negative, true, positive 이 부분은 이제 배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로 나눠 본다면 전체 중에 true, positive, true, negative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accuracy는 error rate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accuracy, 결과값으로서의 accuracy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성능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선 kappa statistic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종의 확률 계산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죠. 우연히 맞출 확률, 그리고 모델이 가진 성능에 의한 정확도 예측,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하면 예컨대 0.6 이상인 경우를 좋은 모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서 본 이런 테이블을 통해서 볼 때요, 그때 TPFN요, 이 중에 TP 항목, 이게 센서티비티입니다. 즉 yes라고 분류된 중에 true positive가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죠. 반면에 specificity는 FP가 됩니다. 자, 그래서 specificity는 all
올바르게 분류된 것 중에 네거티브 이그젬플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죠. 제가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트루 포지티브 TP 레이트이고요. TN 레이트입니다. 전체 올바른 것 중에 올바르게 분류된 것 중에 트루 포지티브가 얼마인지, 올바르게 분류된 것 중에 트루 네거티브가 얼마인지, 즉 어떻게 걸러냈는지, 얼마나 제대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프리시전과 리콜이 있습니다. 프리시전은 이 중에 TP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리콜은 이 중에 이것이고요. 즉, 리콜은 실제 예수 항목 중에 true로 판별해낸 것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본다면, 프리시전은 우리가 true라고 예측한 것 중에 실제 true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낸 그 비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결국은 그 얼마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뽑아냈느냐, 아니면 얼마나 놓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뽑아냈느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프리시전과 리콜은 다시 또 일종의 조화 평균 형식으로 해서 F 메저라는 하나의 지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F 메저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그 머신러닝 모델 수립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에서의 성능 목표치를 산정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운영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봤던 TP 레이쇼하고 그 다음에 FP 레이쇼를 X축과 Y축으로 놓고 보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45도 각도를 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널 모델입니다. 즉 아무런 예측 성능이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렇게 축을 설정하고 나면 이 변에 해당되는 것이요, 이것이 퍼펙트 모델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면 이들 사이에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죠. 자, 이때 요 면적이요, 요 면적이 AUC가 됩니다. 에어리어 언더 커브. 그래서 이 면적이 클수록, 즉 이 변에 가까워질수록 좋은 모델이라는 얘기죠. 이에 의하면 AUC가 적어도 0.7 이상이 되면 좋은 모델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ccuracy부터 시작해서 sensitivity, specificity, 또 precision, recall, 그리고 이것들을 합친 F measure, 그리고 ROC curve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 모델 성능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